온텍스 서비스 연구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토크 콘서트 사회를 진행할 김용길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요,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더 특별한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유발시킨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환경 파괴 문제와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대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모였고요. 모여서 고민하고 지금 얘기하는 기후위기 또는 기후정의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나와서 특별히 더 기쁜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멕시코 소녀 바스티다는 수년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땅을 보며 비를 염원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기다림 끝에 내린 비는 전례 없는 폭우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고 파괴했죠. 꿈을 갖기도 전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된 소녀는 이제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후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기후정의란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후정책을 만들 때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이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매우 적음에도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죠. 소득계층별 배출량을 보더라도 상위 10%의 소득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배출한 반면 하위 50% 소득층의 배출량은 단 7%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기후변화의 피해자인 바스티다는 태어난 곳을 떠나 타국에 발을 딛자마자 깨달았다고 하죠. 세계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은 없다. 기후변화가 삶과 직결된 이들에게 절실한 생존권이 된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선진국과 기업, 기득권 측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기후위기가 어떤 것인지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본 연구는 기사회생, 좀 생소하시죠? 연구 보고서에 물론 첫 장에 나와 있긴 했지만 기후위기와 사회복지 실천을 모여, 한자로 모일 회자입니다. 생각하는 생자고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연구했던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사회생이라는 모임이고요. 이 모임에서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한 약 5개월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물이 오늘 나온 책자입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취약계층들이 겪게 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들이 극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움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했고요. 설문조사, 또 FGI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백혜원 부장님, 네. 그리고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정영배 과장님,
그리고 오늘 멋지게 사회를 보아주시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강수민 부장님, 그리고 숭이종합사회복지관 노보미 팀장님, 마지막으로 노년종합사회복지관 정재은 대리님. 제가 있었네요. 사회를 보고 있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저희 연구를 자문해 주시고 또 설계하시고 이런 데 도움을 주신 김은하 박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차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참여한 동기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관장님이 좀 해라라고 해서 오신 분도 아니야 없을 것 같고요. 그분은 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 또 좋은 경험 차원, 또 혹시 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죠. 저랑 꼭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의 좀 참여 동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노무미 선생님. 네, 제가 먼저 저의 참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사회생이라는 이름으로 올 한해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한 연구 모임이 좀 계획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제목에서부터 오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과 함께 또 학습하고 배우면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하면 저의 또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냥 가깝게 옆에 계신 정영배 과장님 순으로 해보죠. 네. 네, 저는 막연하게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실천하는 분들은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고 중요성이 좀 더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도 이제 함께하는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사회복지사로서도 뭔가 제가 먼저 또 알아야 제가 먼저 실천할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구 모임을 통해 저 또한 학습을 하고 누군가에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너뛰고 우리 정재웅 대리님 하실까요? 네. 네, 저는 궁금증이 좀 많았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에 좀 궁금함이 좀 많았고 그거를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희연 부장님. 네.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세화복지관에서 원래 옆에 계시는 우리 김용일 관장님께서 작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복지관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연구해서 더 좋은 그런 사업들을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참여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공통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무성의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함께 뭉친 것은 아닌가,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파괴 문제 이상으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모호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연구하면서 기후위기라는 개념을 찾는데요. 쉽게 명확하게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연구자로서의 어떤 개념 정의, 생각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연구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알 수 있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네, 정재훈 대리님. 네.
저도 연구 참여하기 전까지는 기후위기가 뭔지 좀 모호했고요. 실제로 연구하면서도 기후위기를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정해준 곳은 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을 때 저도 연구 참여하기 전까지는 지구온난화나 아니면 뭐 기후변화 이런 단어는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등장을 했어서 익숙했는데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생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구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현상이고 기후변화는 뭐 강우나 기온의 변화 같은 형태의 유형을 말하는 건데 이들 용어가 현 상황,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제 학계의 입장들이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가 처한 환경을 좀 더 심각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기후위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 증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그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말해주는 설명들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설명이 돼 있고 과학자들의 용어로 풀이가 돼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일반 대중 연구를 한 사람이라도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이거를 공부하지 않았거나 그냥 단어만 들은 분들 입장에선 그 메시지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좀 비추어 봤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그거를 탄소 배출을 하게 되고 온난화에 뭔가 위해를 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소비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뭔가 이거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고 적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그거를 그냥 만들어낸 정부나 기업이 그걸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 같은 일반 대중들은 그게 이제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썼던 거죠.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제가 보기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온실가스 배출이나 탄소 배출 같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환경을 좀 불평등하게 먼저 이용한 사람들과의 불평등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선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득 그 구조에 따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못 벌고에 따라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도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적 문제, 그다음에 뭐 불평등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만나는 약자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네, 저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은 매달 한 권씩 책을 선정해서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5, 6개월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 말로 표현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보고서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다음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 연구 시작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왜 기후위기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해야 할까? 사실 기후위기는 많은 환경단체들도 존재하고 또 ESG 경영을 선도하는 요즘 기업들도 많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래도 할 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하면서 정리한 생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좀 네, 그 백혜영 부분에 의장님.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무분별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파괴하였고 이후에 기후변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빈곤국이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으면서도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폭설, 폭우, 한파, 산불, 화재, 대기오염 이런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가 사례관리팀 실무자 FGI를 했을 때도 장마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들의 주거환경 문제나 폭염으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들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은 꼭 필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아마 사회 경제적 약자들은 기후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그분들의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사회복지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게 될 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 또한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은 이런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로 연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더 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 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연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저희 인천에 있는 20개 복지관이 다양하게 또 양이나 질적으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당위성을 갖고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취약계층이 특별히 더 어려움에 처한 부분과 원인들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하신 선생님들은 본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특별히 취약계층이 어떤 어려움에 특별하게 직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노보미 팀장님. 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주로 만나고 있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 이제 의료비라든지 뭐 교육이나 정서적인 문제 등 이제 뭐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이제 겪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뭐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또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 뭐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어려움들은 뭐 취약계층이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기후 위기의 상황이기는 한데 이를 이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보완해 나가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취약계층이신 분들 118명 정도? 네, 저희가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네, 저희가 모두 지금 많이 직면을 하고 있어서 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전염병 문제라든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 그리고 이제 폭염 순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느끼는 어려움, 이제 그 어려움으로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이제 제약이 발생한 것, 그리고 또 병원을 다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포커스 그룹 면담으로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중간 관리자 분들과 이야기를 이제 나눴을 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만나 뵙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폭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어컨을 좀 더 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파에 대해서는 이제 난방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대체적인 분들은 그 기구들을 이제 구매하시거나 활용하실 수 있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구매하거나 또는 이제 유지하는 데 또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어려움이 분명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연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기존에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어려움, 뭐 이게 복합적인 어려움들은 계속 갖고 계셨지만 기후 위기가 이제 점점 심화되면서 그를 대처하는 방안에서도 경제적인 요인이나 정서적인 요인 모두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빈부 격차, 그러니까 이제 분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에서 그 취약계층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사실은 또 조사를 더 해보고 또 지역이나 또 그 당사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처해지는 문제나 욕구는 조금 더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취약계층들이 겪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 조사됐고, 그리고 향후 20개 복지관들이 이 취약계층을 위한 개입을 할 때 그런 욕구 조사와 실태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공식적 질문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런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복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희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뭐 보시는 분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인천에 있는 지금 저희는 인천 쪽에 연구니까요. 20개 사회복지관이 그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 하신 정영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구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연구 모임에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제 보통의 일상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그리고 뭐 기온과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느닷없는 뭐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거를 그 기후 위기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런 위기들이 아까 저희 앞에서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분들이 직접 겪게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직접 그런 겪게 되시는 취약계층 분들이나 저소득층 분들은 그거를 기후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단순하게 기온이 변화가 되고 그런 뭐 더우니까 덥지 아니면 추우니까 춥지 하시면서 그런 일상적인 그냥 변화로만 생각하시지 위기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걸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런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거는 사회복지적으로 우리가 뭔가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구나라는 것을 연구 모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문제지만 이제 20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접근을 했었고요.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리고자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과제로 삼고 주민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런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교육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공통의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 다양한 연구 모임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좀 자료집 같은 그런 제작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사회복지관이 속해져 있는 그런 개별적인 환경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사업들을 또 하시면서 또 각자의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함께 나간다면은 이제 인천시에 있는 시민분들이 좀 더 그런 선도적인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사회생 이런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시작을 좀 알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연구 보고서에 보시면 그 재현 쪽에 그 사업 운영에 대한 제언 몇 가지, 정책적 제언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이제 정영배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지만 또 우리가 합리적인 또 실질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공식적 질문, 좀 딱딱한 질문은 이제 끝내고요. 마무리하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로서 간단한 소감, 또 마지막 꼭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나는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 말씀, 마무리 멘트 좀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저희 순서와는 다르게, 네. 정재현 대리님, 네. 네. 먼저 얘기해야 안 겹칠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에 궁금함을 시작해서 모임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선행 연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앞선 선행 연구가 좀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지 뭐 모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형태의 그냥 앞으로 사회복지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처를 하고 사회적 약자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기후위기 실태의 심각성뿐 아니라 정말 분배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이게 인권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 모두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 복지관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깨달았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관들이 한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 저는 좀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하고 나서 또 느낀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참 시기가 적절하게 이런 환경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모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늦게 시작하거나 좀 더 저희가 늦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좀 그 의미가
좀 더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모일 수도 없고 줌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이런 모임들을 함께 참여했고, 이런 연구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와 있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할 때 20개 있는 복지관에서 이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저희 인천에 있는 복지관들이 다양하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그 복지관에서도 이제 또 다른 직원들한테 또 많이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앞에서 다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어가지고 네, 제가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우선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참여 동기 관련으로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좋은 분들과 같이 이제 학습하고 또 그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의 또 생각이나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시작은 조금 약간 호기심과 약간 또 코로나라는 또 변수가 있으면서 그 기후 위기도 뭐 기후 문제 중요하지 뭐 이렇게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학습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이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특히 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취약 계층에 계시는 주민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같이 함께 잘 도울 수 있을지, 또 주민 모임의 차원에서 또 주민들이랑 어떻게 같이 호흡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요. 활동하면서 덕분에 또 내년에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민 모임이라든지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또 제가 이제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어떻게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모아서 하나씩 좀 변화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좋은 기회가 돼서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꼭 제 멘트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사실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시장님도 모시고 시의원님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 또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인천시가 브랜딩하는 가치가 개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인천시가? 네, 환경특별시입니다. 그죠? 근데 아쉽게도 환경특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인천시가 저희 연구 보고서를 좀 꼼꼼히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전담 사회복지사를 20개 복지관에 배정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또 선도적인 사업들을 나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사실 뭐 3년, 4년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아니 50년 그 이상이 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환경특별시로서 인천시가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정책과 예산을 배정해 주시라고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실 저희만 한 게 아니라요. 사회복지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들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연구물이 나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